어머님, 돈도 없으시면서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으세요?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은의 목소리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렸다. 소파에 앉아있던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차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민준이 황급히 말렸지만 지은은 팔짱을 낀 채 시어머니를 내려다봤다. 사실이잖아요. 평생 월세 사시면서 우리한테 손 벌리시면서 무슨 조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순자는 아침 일찍 아들 집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민준이 문을 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미역국 끓여주려고. 순자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들어보였다. 민준의 생일이었다. 3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었다. 어머니가 오신다고 했으면 제가 마중 나갔을 텐데요. 괜찮아. 버스 타고 오면 되는데. 순자는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안을 둘러봤다. 강남 한복판의 40평 아파트. 민준이 3년 전에 장만한 집이었다. 지은이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어젯밤에 늦게 자서. 민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냉장고를 열자 텅 비어 있었다. 순자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네. 아, 요즘 지은이가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서요. 민준이 머리를 극적였다. 순자는 가져온 재료를 꺼내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이랑 나물 몇 가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순자는 묵묵히 요리를 시작했다. 미역을 불리고 쇠고기를 썰고 참기름에 볶았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1시간쯤 지났을까? 침실 문이 열리며 지은이 나왔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 명품 잠옷 차림이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지은의 목소리엔 반가움이 없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준이 생일이라서. 아, 오늘이었어요? 깜빡했네. 지은이 하품을 하며 거실 소파에 앉았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요리했다. 어머님, 또 버스 타고 오셨어요? 응. 택시 타시지 그러세요. 이 나이에 버스는 불편하실 텐데. 지은의 말투엔 비꼬는 기색이 역력했다. 순자는 대꾸하지 않았다. 근데 어머님, 요즘도 그 월세집에 사세요? 그래. 아직도요? 에휴.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순자는 국을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익숙해서. 익숙하긴요. 우리 친정 엄마는 이미 아파트 2채 갖고 계신데. 지은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민준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지은아, 그만해. 뭐요? 사실이잖아요. 순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상을 차렸다. 식탁 위에 미역국, 나물, 전, 김치가 놓였다. 민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맛있겠어요. 많이 먹어. 어머님, 저도 앉아도 돼요? 지은이 건성으로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시작됐다. 민주는 맛있게 먹었지만 지은은 국 한 숟갈 뜨고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어머님이 해주신 건데 좀 먹지 그래.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맛이 없어서 그래요. 요즘 누가 이렇게 짜게 요리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셨다. 지은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 이번에 차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래, 네. 수입차로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순자는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지은이 계속 말했다. 어머님이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민준이 깜짝 놀라 지은을 쳐다봤다. 지은아, 무슨 소리야? 왜요? 친정 부모님은 우리 결혼할 때도 도와주셨는데. 지은이 당당하게 말했다.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지은이 코웃음을 쳤다. 민준이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다. 순자는 일어서며 말했다. 설거지하고 갈게. 아,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민준이 말렸지만 순자는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선 민준과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니한테. 뭐요? 사실이잖아요. 돈도 없으시면서 아들한테 얹혀 살려고 하시는 거.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오빠는 어머니 편만 드시네요.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 도와주셨는데.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마쳤다. 손을 닦고 장바구니를 챙겼다. 현관으로 나오자 민준이 따라 나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괜찮아. 지은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순자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민준아, 너만 잘 지내면 돼. 어머니,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순자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찬 바람이 불었다. 순자는 코트깃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다. 괜찮아. 다 지나가는 거니까.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30년 넘게 혼자 살아온 그녀였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버스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오래된 빌라 2층. 30년째 살고 있는 월세 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은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순자는 이 집이 편했다.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다. 순자는 봉투를 꺼내 펼쳤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강남, 서초, 압구정 일대의 건물과 땅. 30년 전에 샀던 것들이었다. 당시엔 아무도 그 땅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투자했다. 지금 그 땅들의 가치는 1,000억이 넘었다. 순자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녀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고 문을 닫았다. 일주일 후 순자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할인 코너를 둘러보며 필요한 것들을 골랐다. 순자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오랜 친구 경이었다. 경이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응. 너도 장 보러 왔어? 응. 근데 순자야, 너 아들 생일 때 갔었다며? 경이가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며느리가 또 그랬다며? 우리 아파트 경비원한테 들었어. 별일 아니야.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경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내가 참는 거 나는 아는데. 정말 괜찮아. 민준이만 잘 지내면 돼.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계산대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던 중 전화벨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니, 죄송한데. 다음 달에 제 회사에서 해외 출장 가는데요. 그래. 지은이도 같이 가고 싶다는데 비용이 좀 부족해서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한테 부탁드리기 죄송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민준아. 네, 어머니. 나는 돈이 없어. 알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렸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다. 30년 전 사진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민준. 남편은 민준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순자는 혼자 아들을 키웠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다. 그 땅이 뭐가 좋다고 사? 강남은 너무 멀어. 아무도 안 가. 하지만 순자는 믿었다. 그리고 샀다. 세월이 흐르며 강남이 개발됐다. 땅값이 오르고 건물이 들어섰다. 순자의 투자는 1,000억이 넘는 가치로 불어났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월세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할인 코너에서 장을 봤다. 민준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순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아들이 의지하게 될까봐.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을까봐. 순자는 앨범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다음 날 순자는 은행에 들렀다. 정기적으로 재산 관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VIP 라운지로 안내된 순자. 담당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최순자 고객님 오셨습니다. 네. 이번 분기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순자는 서류를 훑어봤다. 3억 5천만 원. 이번 분기는 작업 많이 진행됐죠? 네. 강남 쪽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순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객님, 혹시 자산을 일부 현금화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재투자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순자는 서류에 서명하고 은행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자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다. 저 할머니 봐. 저 나이에 버스를 타네. 차도 없나 봐. 순자는 그 소리를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버스가 오길 기다렸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는 순자. 지나가는 강남의 빌딩들. 그중 몇 개는 순자의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순자는 그걸 원했다.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한 달이 지났다. 순자는 평소처럼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준과 지은이 서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 웃으며 인사했다. 지은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무슨 일이야? 순자가 물었다. 민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저희가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들어와. 순자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다. 낡은 소파에 앉은 민준과 지은. 지은이 주변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다. 여전히 이 집에 사시네요. 순자는 대꾸하지 않고 차를 내왔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 잘 됐구나. 네. 근데 그게 해외 지사로 가야 하는데요. 어디로?
싱가포르요. 3년 동안.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싱가포르 가면 어머님을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양원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이 있더라고요. 지은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다. 순자는 화면을 흘끗 보고는 차를 마셨다. 민준이 황급히 말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비용은 다 부담할 테니까요. 얼마나 드는데? 순자가 담담하게 물었다. 지은이 대답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요. 괜찮은 곳이에요. 그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럼 동의하시는 거죠? 아니. 순자의 대답에 두 사람이 멈췄다. 지은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왜요? 괜찮은 곳인데. 나는 여기가 좋아.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낡은 집에서 혼자 사시려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순자는 여전히 담담했다. 응. 익숙해서. 에휴, 정말.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민준이 중재하려 했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혼자도 잘 살아.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지은이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님 생활비 보태드리는 것도요. 지은아. 민준이 말렸지만 지은은 계속했다. 사실이잖아요. 어머님 돈도 없으시면서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으세요? 저희 일에 간섭도 하시고. 순자는 지은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 눈빛에 지은이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말했다. 어차피 어머님 재산도 없잖아요. 2월세 집밖에.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은 씨. 네. 내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지은이 비웃으며 대답했다. 재산이요? 2월세 집이요? 아니. 순자는 일어서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순자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민준과 지은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다. 이게 뭔데요? 지은이 물었다. 순자는 대답 대신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서류들이 쏟아졌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민준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이게 강남 땅? 응. 서초동 건물? 응. 압구정 상가? 응.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지은이 서류를 낚아채 읽었다. 이게 다 어머님 거예요? 응.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은이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1,000억이 넘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전에 샀어.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민준이 어머니를 멍하니 쳐다봤다. 어머니, 왜 이걸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서.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다. 너희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지은이 입을 떡 벌린 채 서류를 내려다봤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지은 씨, 내가 요양원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순자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너희는 싱가포르 잘 다녀와. 나는 여기서 잘 살 테니까. 어머니. 그리고 민준아. 네, 어머니. 앞으로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 내가 스스로 벌어서 써.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은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쳐다보고 있었다. 순자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지은 씨,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 돈이 많다고 다 티내는 건 아니니까. 지은이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순자는 대답 대신 차를 마셨다. 민준과 지은은 잠시 후 일어났다. 두 사람 모두 난처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까지 따라 나온 순자. 민준이 돌아서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민준과 지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순자는 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는 순자.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 있었다. 이제 조금씩 알아가겠지.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순자의 집을 나선 민준과 지은은 차 안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지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오빠. 응. 진짜 1,000억이 넘는다고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줄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혼자 나를 키우셨어. 보험금 받으셨는데 그걸로 투자하셨나 봐.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갖고 계시면서 왜 월세집에 사세요? 모르겠어. 어머니 성격이 원래 검소하시거든. 민준이 대답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물어뜯었다. 나 정말 큰일 났어요. 왜? 어머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했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민준은 물을 한 잔 마시고 그녀 옆에 앉았다. 지은아. 응. 어머니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사과해요? 내가 한 말들이. 지은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우선은. 민준의 말이 끊겼다. 그는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우선은 뭐예요? 지은이 물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 그러게요. 아마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 민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지은이 그를 쳐다봤다. 그 말은 어머니가 날 믿으셨던 거야. 내가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나는 어머님을 무시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어머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잖아.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어디가? 민준이 물었다. 지은이 대답했다. 어머님 댁에. 혼자? 응.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서.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같이 갈까? 아니요. 내가 혼자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은은 가방을 챙겨 나섰다. 순자의 집 앞. 지은은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순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평소처럼 검소한 옷차림이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순자는 잠시 지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 지은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거실, 오래된 가구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순자가 차를 내왔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차를 받았다. 어머님. 응. 죄송합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다. 뭐가? 제가 어머님을 무시했어요. 함부로 말했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는 여전히 담담했다.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는 어머님이 돈이 없으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시했고 함부로 대했어요. 응. 근데 어머님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갖고 계셨잖아요. 순자는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게 중요해? 네. 내가 돈이 많으면 존중받고 없으면 무시받는 게 당연해?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지은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저는 지은 씨, 사람은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순자가 지은을 바라봤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과는 받았어. 근데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지은이 순자를 쳐다봤다. 순자가 계속 말했다. 사과만 하고 끝? 아니면 정말 바뀔 거야?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바뀌고 싶어요, 어머님.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바뀌고 싶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자는 티슈를 건넸다. 울지 마. 우는 거로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네. 지은이 눈물을 닦았다. 순자가 말했다. 지은 씨, 나는 내가 민준이를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네, 어머님. 그리고 나한테 잘하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마. 그냥 자연스럽게. 순자의 말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차를 마시며 대화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였다. 어머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그 많은 재산이 있으시면서.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익숙해서요? 응.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순자가 창밖을 바라봤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나는 이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게 편해. 지은은 순자의 말을 곱씹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시면서도 티 하나 안 내시고 살아오셨잖아요.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티낼 필요가 없었어. 나는 내가 행복하면 됐으니까. 지은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은 그동안 남에게 보이기 위해 명품을 사고 허세를 부렸었다. 어머님, 저 배우고 싶어요. 뭘? 어머님처럼 사는 법이요. 순자는 지은을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배워가면 돼. 지은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은은 매일 순자의 집을 찾았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지은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 배우고 싶은데? 어머님이 민준이 오빠 생일 때 해주신 미역국이요. 순자는 부엌으로 향했다. 지은이 따라왔다. 먼저 미역을 불려야 해. 순자가 미역을 물에 담그며 말했다. 지은이 옆에서 지켜봤다.
얼마나 불려요? 30분 정도. 그 사이에 쇠고기 손질하고 순자가 쇠고기를 꺼냈다. 지은이 칼을 들었다. 이렇게 썰면 돼요? 조금 더 얇게. 그래야 국물이 잘 우러나. 순자가 옆에서 지도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고기를 썰었다. 어머님, 저 사실 요리 잘 못해요. 알아. 순자의 대답에 지은이 웃었다. 그래도 배우고 싶어요. 민준이 오빠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래. 천천히 배우면 돼. 두 사람은 함께 요리했다. 미역을 볶고 국물을 내고 간을 맞췄다. 맛봐. 순자가 국자로 국을 떠서 지은에게 건넸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맛봤다. 와, 맛있어요. 내가 만든 거야. 순자의 말에 지은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국을 먹었다. 지은이 물었다. 어머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님은 왜 민준이 오빠한테 재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순자는 국을 한 숟갈 뜨며 대답했다. 민준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스스로 서다니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의지하게 돼. 그럼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어. 지은은 순자의 말을 곱씹었다. 그런데 언제 말씀하실 계획이셨어요? 글쎄, 아마 내가 죽기 전?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다. 지은이 깜짝 놀라 물었다. 죽기 전이요? 응. 유언장에 적어 놓으려고 했어. 어머님. 지은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순자가 계속 말했다. 근데 내가 요양원 얘기 꺼내서 그냥 보여줬어.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죄송해요, 어머님.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순자가 미소를 지었다. 지은도 따라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 설거지를 했다. 순자는 거실에서 차를 준비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지은이 달려와 차를 받아들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았다. 지은 씨. 네, 어머님. 너 요즘 명품 안 사? 순자의 질문에 지은이 잠시 멈췄다. 네. 안 사요. 왜?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남한테 보여주려고 샀던 것 같아요. 지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알았으면 됐어. 네. 지은이 차를 따르며 물었다. 어머님,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어머님은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이렇게 검소하게 사신 거.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없어. 정말요? 응.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지은은 순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어머님,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해. 근데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은이 솔직하게 말했다. 순자가 물었다. 민준이랑 행복하고 싶지 않아? 그건 당연히 원해요. 그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순자의 말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맞아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지은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마음을 나누는 기분이었다. 어머님, 저 진심으로 감사해요. 뭐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요. 저 같은 며느리인데도. 순자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야. 네, 어머님. 지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이 반겼다. 어떻게 됐어? 좋았어요. 어머님이랑 요리도 배우고 대화도 많이 했어요.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다. 민준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다.
어머니가 화 안 푸셨으면 어쩌나 걱정했어.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은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우리 앞으로 잘하면 되죠, 뭐. 지은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같이 잘하자. 그날 밤 지은은 옷장을 열었다.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지은은 한참을 그것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필요 없어. 지은은 가방들을 하나씩 꺼내 박스에 담기 시작했다. 민준이 놀라 물었다. 뭐해? 중고로 팔려고요. 이거 팔아서 어머님께 용돈 드릴 거예요. 진짜? 네. 제가 어머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죠.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아내를 뿌듯하게 바라봤다. 지은아, 너 정말 변했구나. 아직 멀었어요. 근데 변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틀 후 지은은 명품 가방들을 중고 매장에 팔았다.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 지은은 그 돈을 들고 순자를 찾아갔다. 어머님, 이거요. 지은이 봉투를 내밀었다. 순자가 봉투를 열어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야? 제가 명품 가방들 팔았어요.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순자는 봉투를 다시 지은에게 건넸다. 이건 받을 수 없어. 왜요, 어머님? 이건 내 돈이야. 내가 쓴 거고. 근데 저는 어머님께. 지은이 말을 잇지 못했다. 순자가 말했다. 지은 씨, 돈으로 미안함을 표현하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순자가 대답했다. 그냥 앞으로 잘하면 돼. 민준이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자연스럽게. 네, 어머님. 지은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순자가 물었다. 그 돈은 내가 필요한데 써. 필요한데요? 응. 아니면 저축하든지. 순자의 말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그럼 제가 어머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요. 뭘? 요리 말고 다른 거요. 지은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냥 가끔 놀러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요? 응. 지은은 순자를 꼭 안았다. 순자는 잠시 놀랐지만 곧 지은을 토닥였다. 괜찮아, 지은 씨. 이제 괜찮아. 지은은 순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오후 지은과 순자는 함께 시장에 갔다. 순자는 평소처럼 할인 코너를 둘러봤다. 어머님, 이거 사세요. 지은이 신선한 채소를 들어보였다. 순자가 말했다. 너무 비싸.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지은 씨, 괜찮아. 나는 저기 할인하는 거. 어머님, 제발이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지은이 간청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근데 너무 많이 사지 마. 네. 지은은 신이 나서 장바구니를 채웠다. 신선한 과일, 채소, 고기.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내려는 순간 순자가 말했다. 지은 씨, 현금으로 내. 카드는 수수료부터. 지은이 순자를 쳐다봤다. 순자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아, 네. 지은은 현금을 꺼내 계산했다. 순자의 검소함은 여전했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 물었다. 어머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님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시면서 왜 할인 코너만 보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습관이야. 그리고요? 돈을 쓸 때는 신중해야 해. 아무리 많아도
지은은 순자의 말을 곱씹었다. 네, 어머님. 배울게요.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다. 지은이 배운 대로 미역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다. 잘했어. 순자가 칭찬했다. 지은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저녁을 먹으며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저희 싱가포르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는 국을 한 숟갈 뜨며 대답했다. 가야지. 민준이 승진 기회잖아. 근데 어머님 혼자 두고 가는 게 괜찮아. 나는 혼자도 잘 살아. 순자의 말에 지은이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님, 지은 씨, 걱정하지 마. 나는 30년 넘게 혼자 살았어. 3년쯤은 문제 없어. 정말 괜찮으세요? 응.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은이 말했다. 어머님, 저희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방학 때마다 한국 올게요. 그래. 그럼 됐어. 순자가 웃었다. 지은도 따라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순자는 차를 준비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설거지했으니까 나는 차 준비할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다. 차를 마시며 지은이 말했다. 어머님, 저 진심으로 죄송해요. 또 그 얘기야? 아니, 제 말 들어주세요. 지은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어머님을 겉모습으로만 봤어요. 돈이 없으시다고 무시했고요. 응. 근데 이제 알았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가 말했다. 지은 씨,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야. 네, 어머님. 꼭 그렇게 살게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나는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민준에게 말했다. 오빠, 나 진짜 많이 배웠어. 뭘? 사람 보는 눈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지은이 진지하게 말했다. 민준이 물었다. 진짜 중요한 게 뭔데? 사람이요. 돈이 아니라. 지은의 대답에 민준이 웃었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아직 멀었어요. 근데 노력할게요. 지은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것,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순자를 통해 배웠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사는 것. 지은은 눈을 감으며 다짐했다. 앞으로 잘할 거야. 어머님께도 오빠한테도.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다. 한 달이 지났다. 민준과 지은의 싱가포르 출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은은 매일 순자의 집을 찾았다. 마지막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어머님, 오늘은 뭐 할까요? 글쎄, 뭐 하고 싶은데? 저, 어머님이랑 사진 찍고 싶어요. 지은이 스마트폰을 꺼냈다.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사진? 나는 사진 잘 안 찍는데. 한 번만요, 어머님. 제발이요. 지은이 간청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지은이 스마트폰을 들고 셀카를 찍었다. 어머님, 웃으세요. 이렇게? 순자가 어색하게 웃었다. 지은이 연신 셔터를 눌렀다. 좋아요. 한 장 더요. 몇 장을 찍고 나서
지은이 사진을 확인했다. 순자와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어머님,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래. 네. 저 싱가포르 가서도 이 사진 보면서 힘낼게요. 지은이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순자가 물었다. 싱가포르 준비는 다 됐어? 네. 거의 다 했어요. 민준이는? 오빠도 준비 다 했어요. 근데 지은이 말을 흐렸다. 순자가 물었다. 왜? 어머님 혼자 두고 가는 게 너무 걱정돼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는 혼자도 잘 살아. 그래도요. 지은 씨,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야지. 나 걱정하지 말고. 순자의 말에 지은이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님, 사랑해요. 지은이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순자는 잠시 놀랐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그날 저녁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민준에게 말했다. 오빠, 우리 어머님 자주 연락드려야 해요.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방학 때마다 꼭 한국 와야 해요. 알았어. 우리 같이 잘하자.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출발 이틀 전, 순자에게 전화가 왔다. 민준이었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니, 내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왜? 저희가 어머니께 드릴 게 있어서요. 민준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갈게. 다음 날 저녁 순자는 민준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은이 문을 열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지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순자가 안으로 들어서자 식탁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제가 어머님께 배운 요리로 차렸어요. 지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미역국, 나물, 전, 김치. 순자가 가르쳐준 음식들이었다. 잘했네. 순자가 칭찬했다. 민준이 나와 인사했다. 어머니, 앉으세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민준이 순자에게 국을 떠주었다. 어머니, 드세요. 응. 순자는 국을 한 숟갈 떴다. 지은이 기대하는 눈으로 쳐다봤다. 맛있어. 순자의 말에 지은이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다행이다. 식사를 하며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모신 이유가 있어요. 뭔데? 순자가 물었다. 민준은 지은을 쳐다봤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손에 봉투를 들고 나왔다. 어머니, 이거요. 민준이 봉투를 순자에게 건넸다. 순자가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어머니 명의 통장이에요. 저희가 모은 돈이요. 민준이 말했다. 순자가 통장을 확인하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왜 이걸 나한테?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저희가 어머니한테 손만 벌렸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저희가 모은 거예요.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어서요. 지은이 덧붙였다. 순자는 통장을 내려다봤다. 너희가 언제 이걸 모았어? 3년 동안요. 조금씩 모았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편지를 펼쳤다. 민준의 글씨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몰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평생을 사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준이 황급히 말했다. 어머니, 우시면 안 돼요. 안 울어.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고맙다, 민준아.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건데요. 민준도 눈물을 글썽였다. 지은이 티슈를 건네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알아. 너희가 변한 거 다 봤어. 순자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너희가 이렇게 마음 써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순자가 물었다. 그런데 민준아. 네, 어머니. 너희 싱가포르 가는데 이 돈은 너희가 써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드리려고 모은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순자가 말했다. 민준아, 나는 돈이 있어. 너희도 알잖아. 그래도요. 이건 너희가 싱가포르에서 쓰는 게 맞아. 거기 가면 돈 많이 들 텐데. 순자의 말에 민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지은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그럼 반만 받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쓸게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민준과 지은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순자가 물었다. 싱가포르에서 뭐 하고 싶어? 일 열심히 하고요. 저희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싶어요. 지은이 대답했다.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좋겠다. 젊을 때 많이 다녀봐. 네, 어머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 없어도요. 괜찮아. 나는 친구들도 있고 할 일도 많아.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은이 말했다. 어머님, 저희 영상통화 매일 할게요. 매일은 너무 자주 아냐? 아니에요. 어머님 얼굴 매일 봐야 제가 살 것 같아요. 지은의 진심 어린 말에 순자가 웃었다. 그래. 그럼 자주 하자. 그날 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민준이 준 통장과 편지가 들려 있었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는 순자.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잘 컸구나, 민준아.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들. 순자는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때가 됐어. 순자는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출발 당일. 공항에 나온 순자. 민준과 지은이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어머니, 배웅 나오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민준이 말했다.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마지막은 봐야지. 지은이 순자를 꼭 안았다. 어머님,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건강 챙기시고요. 밥 꼭 챙겨 드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가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알았어. 너도 건강 챙기고. 민준도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잘 다녀와. 탑승 시간이 가까워졌다. 민준과 지은은 아쉬운 듯 순자를 쳐다봤다. 어머니, 그럼 다녀올게요. 응. 잘 가. 두 사람이 게이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순자. 그녀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민준과 지은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순자는 공항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 유언장 수정본이었다. 순자는 유언장을 펼쳐 읽었다. 나 최순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강남 일대 부동산의 50%는
아들 최민준에게 상속한다. 둘째, 나머지 50%는 며느리 한지은에게 상속한다. 셋째, 두 사람이 이혼할 경우 지은의 몫은 사회에 기부한다. 순자는 유언장을 접으며 중얼거렸다. 지은 씨가 정말 변했으니까. 집에 도착한 순자. 평소처럼 차를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았다. 조용한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잠시 후 스마트폰이 울렸다. 영상통화였다. 지은이었다. 어머님, 벌써 도착했어? 아니요, 아직 비행기 아니에요. 곧 이륙해요. 지은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다. 옆에 민준도 보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너희 잘 가. 어머님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다. 순자도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영상통화가 끊기고 순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잘 살아라, 민준아. 그리고 지은 씨도.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3개월이 지났다. 민준과 지은은 싱가포르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 매일 영상통화로 순자와 연락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어때요? 좋아. 너희는? 여기도 좋아요. 근데 어머님, 밥은 드셨어요? 지은이 물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먹었어. 걱정 마. 뭐 드셨어요? 미역국이랑 나물. 혼자 다 해 드셨어요? 힘드시겠어요.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는 혼자 해도 잘해. 민준이 화면에 나타났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걱정 마. 너희나 잘 지내. 네, 어머니. 영상통화를 마치고 순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유언장을 꺼내 읽었다. 지은에게 50%를 준다는 내용.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다. 지은은 정말 변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이. 순자는 유언장을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잘했어, 지은 씨. 1년이 지났다. 민준과 지은은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민준은 승진했고 지은도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여름 휴가 때 두 사람은 한국에 돌아왔다. 순자를 보러. 공항에서 나온 민준과 지은. 순자가 배웅 나와 있었다. 어머니. 민준이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다. 지은도 뒤따라 안았다.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나도. 잘 지냈어? 네.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순자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어머니, 이거 언제 준비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너희 온다고 했잖아. 순자의 말에 지은이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님.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 음식 맛이 똑같아요. 당연하지. 레시피가 같은데. 순자가 웃었다. 지은이 말했다. 어머님, 저도 싱가포르에서 이 요리 해 먹어요. 어머님 생각나서. 그래, 잘했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집을 샀어요. 민준이 말했다. 순자가 놀라 물었다. 집을? 어떻게? 어머니께서 주신 돈이랑 저희가 모은 돈으로요. 지은이 덧붙였다.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잘했네.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지은이 말했다. 어머님, 저희 집에 방 하나 어머님 거예요.
나중에 놀러 오세요. 그래. 기회 되면 갈게.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순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해요. 뭐가?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요. 그리고 가르쳐 주셔서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은 씨, 너는 스스로 변한 거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자가 티슈를 건네며 말했다. 지은 씨, 이제 울지 마.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이틀 후, 민준과 지은은 다시 싱가포르로 떠났다. 순자는 또다시 공항에서 배웅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잘 가. 사랑해요, 어머니. 민준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안았다. 지은도 순자를 꼭 안았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너희도. 두 사람이 게이트로 들어가고 순자는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잘 키웠어.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냈다. 한 번 더 읽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지은 씨, 너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해가 지고 별이 떴다. 순자는 여전히 월세집에서 검소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풍요로웠다. 아들은 잘 자랐고 며느리도 변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지은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순자는 1,0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도 월세집에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티를 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였습니다. 지은은 순자를 통해 배웠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순자는 지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만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